민주당은 계속해서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라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요. 임명 시한을 내일로 못 박았습니다. 한덕수 총리 4월 1일 내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전현희 최고위원도 라디오에서 한덕수 재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이 중대 결심이 뭘 의미하는 걸까 싶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재탄핵하겠다는 건지 다른 의미가 있을 건지 궁금하네요. 옛날에 그 YS나 그 DJ가요. 그때 기사 찾아보면 이게 중대 결심 한번 썼어요. 네. 그때는 이게 온 국민이 관심을 모으고 야 이게 뭘까? 이래야 이게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효과 없는 게 뻔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저는 쌍탄핵이라 봅니다. 누구랑 누구요? 한덕수하고 이제 그 최상목. 네네. 아마 줄탄핵은 좀 부담스러울 거고요. 쌍탄핵 정도? 차이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최상목 임명 안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한덕수 대행 임명권자니까 2명 정도의 탄핵이라는 거는 이게 누구나 아는 거죠. 따라서 이게 별로 이게 감동이 없어요. 예. 중대 결심한 데도 아마 전혀 이게 그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부총리는요 전혀 흔들림 없이 아마 이게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고 민생 행보로 갈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아마 이제 실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들어가면 이게 대통령 심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미 변론 종결된 지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평의가 이미 기한만큼 한 달 반 가까이 한 달이 넘었거든요. 지금 이게 만약에 임명하면 대통령 재판에 들어갈 수 있나요? 변론 갱신하고 하면 이게 4월 18일 지날걸요. 저는 어차피 이게 대통령 재판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내일까지 임명하고 탄핵까지 하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장 변호사님, 네. 왜 이렇게 마은혁 후보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어차피 심판도 못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압박하느냐? 당리당략적으로 민주당이 접근하고 있지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요,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요. 3명의 재판관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중에 최상목 대행이 2명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고 1명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어요. 진보에서 추천했던 보수에서 추천했던 누가 추천했든지와 상관없이 법리적으로 8대0 전원이 위헌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작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이 있으면요. 헌법재판소법이 그런 취지에 따라서 이 처분을 내려야 한다,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안 해도 된다, 지연해도 된다, 지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는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말씀 주신 게 맞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요,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에는 하나의 변수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관으로 오늘 당장 임명이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미 심리에 참여하지 못했고요. 전혀 증거조사 과정을 보지 못한 재판관이 평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공판이 갱신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이 전략적으로만 접근하면 이걸 지연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해관계에는 맞아 떨어지겠죠. 네네. 그런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의 문제고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카드를 민주당이 가용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법적으로 허용된 건 탄핵밖에 없는데요. 국회 운영위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요. 국무위원 연쇄 탄핵까지 언급했는데 이 건은 여야 고발전으로 번진 모양새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 경고합니다. 내일 모레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바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합니다.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하겠습니다.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의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행정부도 이재명의 의회 쿠데타에 굴하지 말고 단호히 맞서 싸워주길 바랍니다. 서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등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한다는 것이고 민주당 초선들은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요.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발한다. 이 탄핵 언급이 내란이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내란 음모 내지는 내란 선동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 내란은 형법에 있고요. 그다음에 국헌문란 목적이 뭐라는 게 형법에 규정이 있어요. 국가기관을 이게 마비시키는 거 있죠. 네. 이게 내란입니다. 예를 들어 뭐 군인이 몇 명 가가 유리창 2개 깨는 건 내란 아니에요. 유리창 2개 그냥 갈아 끼우면 돼요. 그게 내란이 아니고 그때 선관위는 기능이 작동했죠. 서버만 검증하려 했잖아요. 근데 국회도 의원들이 다 들어가고 뭐 이게 담 넘어 들어간 사람도 몇 명 있지만 들어간 다음에 그 의결회가 2시간 반 만에 끝났잖아요. 이거는 국회가 마비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1분 1초도 마비된 적이 없어요. 국회는 작동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국무회의는 중요한 게 우리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 심의기관이죠. 그런데 과반 출석에 3분의 1로 의결하거든요. 심의해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연쇄 탄핵을 뭐 어떻게 한 명 순차적으로 할지 한 번에 6명 할지 그런 게 또 봐야 되지만 예. 이런 식으로 국무회의가 마비되면요. 우리 헌법에 17개 국무회의 심의상이 또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국가기관이 마비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무회의를 완전히 마비시키면 만약 한다면 아직도 이게 그 중진들은 좀 이게 신중해요. 초선들 이야기잖아. 네네. 만약에 한다면 이건 이게 내란이 분명합니다. 예. 이건 이설이 없어요. 왜 국무회의가 마비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고 자국이 선동을 하니까 내란 선동으로 해당될 고발한 수 거죠. 있다. 예, 예. 그런데 이걸 무고로 고소한다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고가 허위로 무고 고소하면 다시 무고돼요. 이게 영무고입니다. 네. 예를 들어 이게 무고인 게 뭐 있어요?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왜 줄탄핵 안 하냐 했고 초선들이 했잖아요. 그걸 고발했는데 이게 무고가 어디 있어요? 무고로 고소하면 국민의힘에서 아마 다시 무고로 영무고로 고소해서 아마 이게 고발할 것 같아요. 네네. 장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 만약에 뒤에 최상목 네. 그 뒤에 이주호 이렇게 네. 쭉 해서 줄탄핵을 연쇄탄핵을 하면 네. 국무가 국정이 좀 마비되지 않는가 그런 것이 내란 내지는 내란 선동이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논리입니다. 일단 나눠서 봐야 될 것 예. 같은데요. 그 부분이 줄탄핵이고 정치적인 부담을 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합치된 의견은 아닙니다. 정무적인 고려가 있는 부분인데 네네. 과다하게 이 부분을 정치 공세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란은요. 국회에 군을 보내는 걸 내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정상 가동되면 국회의원들이 월담을 했겠습니까? 국회의장까지요. 정기를 차단은 왜 했습니까? 선관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요? 아니요. 이 명단을 갖고 체포죠. 어떻게 했습니까? 케이블 타이 2건, 야구방망이 가져갔습니다. 증거로 확보가 됐어요. 이런 걸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자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내란 음모 내지 예비는요.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 쳐부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를테면 법적으로는 내란 음모로 의율되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조차 했습니까? 아니요. 징계 지읒도 조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줄탄핵 물론 전 정치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대쪽에서.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부수적으로 수반되더라도 국회의 권한이자 권능이기 때문에 탄핵을 계속하는 것을 탄핵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내란 음모입니까? 이 부분을 내란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항변하지 못하고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하는 이 부분을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거. 이거 국민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국민들을 얕잡아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민주당은요.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한다. 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재판관이 2분 일단 계시고요. 서 변호사님, 이렇게 임기 연장까지 고려하겠다라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마 이거는 이제 진짜 할지 안 할지 좀 지켜봐야 돼요. 예. 또 박성준 원내 수석부 대표는 이게 안 할 수도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은. 근데 지금 우리 대법관 나는 공석이잖아요. 마용주 대법관이 임명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법관은 그러면 후임이 올 때까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헌재는 이런 걸 하죠? 대법관에게 헌재든 헌법이에요. 임기가 6년이다. 딱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하면 6년 더 할 수 있죠. 근데 6개월 한다? 후임자까지 한다? 이거는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고요. 옛날에 2013년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그때도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는 이게 현실화될 수는 없다. 위헌이 너무나 명백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좀 여쭤볼게요. 네. 헌법재판관의 임기, 그래 헌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법률로 입법부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논란이 되는 네. 부분은 전제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최상위법인 헌법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하위 법령으로 후임자 임명이 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몇 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이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민주당으로서도 이게 그렇다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도 지켜봐야 됩니다. 가장 이 법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근간에는 4월 18일까지 이 헌법재판관 2명이 네. 임기가 18일 날 맞춰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론이 나지 않을 게 우려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 2명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몫입니다. 대통령은 지난 임기 때는 문재인 대통령 추천 몫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추천 내지는 한덕수 대행의 추천 몫으로 해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원래 본인이 했던 말, 그러니까 나는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임명하지 않겠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심리에도 변수가 될 수 있고 하나의 변수를 본인이 가져오도록 하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라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뒤집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미 그러고 있고 네. 그러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이른바 보수 진영으로 표 이 계산에 유리한 국면을 가져오기 위해서 2명을 임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 이 법안이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법의 전제는 임명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가 붙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서 변호사님, 민주당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소 구성을 바꿀 수 없도록 하겠다는 뜻,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것도 이게 명백한 위헌이죠.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판례나 이설이 없어요. 뭐냐면 이게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은요. 일단 이게 국회 추천 3명과 대법원장 추천 3명. 예. 이거는 이제 뭐 이설이 없잖아요. 임명하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게 할 수 있고요. 근데 대통령의 고유한 3명복이 있잖아요. 이거는 원래는 이게 그 권한 대행이 하면 안 돼요. 권한 대행이 기다리 되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 할 수 있냐고 판례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 국가기관이 마비가 될 예외적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국가기관의 마비를 막기 위해서 현상 유지하는 예. 이거는 이게 가능하다 봐요. 근데 2명이 나가면요. 6명 남잖아요. 저는 이게 마비죠. 왜냐하면 이게 7명이 원칙 심사하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이 뭐 있었다 한들 그런 게 선고까지는 아니고 또 이게 가처분은 주관적인 권리구제니까 네. 7인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6인이 되면 마비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거 어떡합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은 누군가 이게 채워줘야 되잖아요. 네. 그때는 권한대행이 채울 수 있다. 국가기관이 마비가 되는 불가피한 사정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학설이. 예. 따라서는 아마 이게 한덕수 대행이 그때 2명 임명할 때 그다음에 그 마흔혁도 임명하면 그러면 이게 완전히 9명 차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정상을 시키는 게 맞다. 어차피 이게 대통령 목 3명인데 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임명할 수 있고 한덕수는 안 됩니까? 이렇게 민주당 이거 논리가 맞나? 이거 대통령 몫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2명 임명한 걸 봐요. 아까 민주당의 우려는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 권성동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대통령 몫의 재판관 추천을 정부와 협의하겠다. 어떤 네. 의견이신지. 그러니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들의 말도 뒤집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요. 이번에 탄핵이 기각됐을 때 다수 의견으로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봤냐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종국적인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예. 안 하겠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한덕수 총리는 지금 최상목 대행은 그나마 2명이라도 했는데 3명 다를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러저러한 이유를 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대통령 몫으로 하니까 이제 와서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거죠. 대통령의 대행이면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데 한 정파에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민주당이 우려하는 건 그런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도 완전한 체제가 아니에요. 9명인데 1명을 어떠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8명입니다. 2명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요. 6명입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헌법재판소 심리의 개시는 7명의 출석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면 6명밖에 없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치적 유동성만 계속 가중돼서 갑니까? 아니요. 대한민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이 공백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게 지금의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놓아서 이러저러한 좀 묘책이랄까 아니면 대안적인 입법에 대해서 고민이 민주당 안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